네, 누리과정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뒤늦게나도 부랴부랴 편성한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전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절반 가까운 아동들의 보육료 잘못하면 끊길 위기에 처했는데 당장 보육기관 등원을 포기하는 가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못 가는 겁니다. 자, 사회부 최민기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누리과정에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누리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었던 그 만 5세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지원하겠다면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보육의 완전 책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제공하는 무상 보육으로 거듭이 납니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화 한 명당 가정의 운영 지원비 22만 원이 지원하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그런데 이 누리과정 비용을 둘러싸고 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올해 서울과 광주, 전남, 경기 등 4곳이 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이 다른 곳, 세종, 강원, 전북까지 7곳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가정에는 매달 22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당장 예산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당장 이번 달 보육료부터 이제 각이나 그 보육기관이 이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부모님들 걱정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만나본 분들은 아직 당장 끊긴 게 아니라서 체감은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끊길 수 있다는 불안이 조금씩 현실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일단 많았는데요.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아이를 보내게 되면 실은 금액이 정말 교육비에 대한 금액이 커요. 그렇게 되면 거의 저의 그 한 달 급여가 다 들어갈 정도로. 예, 일단 사설 유치원의 이 종일반이 보통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면요. 예.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평소 내던 보육료의 2배 이상이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치원에 맡기는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셋 정도가 된다면은 단순히 계산해봐도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다른 대안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 그 고민이 컸는데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 중에서는 일을 아예 그만두거나 아예 어머니들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아이를 보육하는 이제 품앗이 육아를 고민하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어허. 네, 이 내용 역시 한번 같이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차라리 엄마들이 도와가면서 정말 각 가정에서 하루는 누구네 집, 하루는 누구네 집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돌봐주는 건 어떠냐는 얘기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선에서는 이러면 누가 아이를 키우겠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 별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육 비용을 다 물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 안타까움을 더 자아냈습니다. 예, 이게 올해만 불거진 게 아니라 지난해도 그랬고 계속 사실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문제를 키우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불거졌을 뿐이죠. 대안이 없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네, 사실 이게 비단 올해 한 해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그간에 계속 서론을 예산을 편성하라면서 이제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건데요. 이 문제는 이제 정부가 도입 당시의 재원을 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부담을 하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시행 당시에는 사실 1조 원이 채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지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에 4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부금이 사실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세수로 이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늘어날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이거 비용을 부담을 못하겠다. 왜 일을 벌인 정부가 이 과도한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느냐. 예.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상황인 거죠. 정부는 이 교육청이 법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만큼 각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책임져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아무 예산 지원도 없이 떠넘기고 있다면서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원이 끊겼을 때 부모 지배의 문제도 있지만 유치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돈이 끊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같은 경우도 걱정이 많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머니들이 가장 큰 걱정이겠지만 일단 유치원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아이 부모들이고요. 일단 예산 편성이 안 된 지역이 4곳의 아동수가 지역으로 따지면 4곳뿐이지만 아동수가 64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아동수의 절반 가까이가 되거든요. 이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되면은 당장 한 달에 수십만 원 하는 학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그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타격을 맞는 것은 당연히 이제 가정 형편이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이 그런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어린이집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혜택이 끊어진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당하는 그 대상자들이 우리 민간 어린이집의 그 형편이 안 좋으신 그런 가정들이 도리어 더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가 되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거 등원을 포기하는 가정이 다수 나올 거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일단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 행복카드로 결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뒤에 카드사들이 이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게 이달 말이거든요. 예. 그때까지 사실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 비용을 가정이나 또 보육기관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사실상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이 보육대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육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리 1월분, 그러니까 인건비와 교육비를 이미 다 책정을 하고 운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1월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유치원 다녀요. 근데 나중에 돈이 못 들어올까 봐.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카드로 선결제가 되고 이제 이걸 대금을 받는 구조인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대금을 제때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도 굉장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학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대안을 결국 내놓지 못하면은 사실상 이 보육대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